방송방송 총파업으로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우리 대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총리 인선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새 총리, 과연 어떤 인물이 점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KBS 사태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그리고 동아일보 정치부 동정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KBS 사태를 좀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KBS 기자협회에 지금 제작 거부가 오늘 이틀째고, 오늘 PD협회도 제작 거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 지금 이제 길환영 사장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길환영 사장은 아시다시피 뭐 지금은 사퇴 문제로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거부를 한 상황인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KBS 사태. 전 개인적으로요. 이게 뭐 처음이 아니죠. 사실 KBS.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예. 이 KBS에서는 계속 실제로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있어 왔던 것은 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유착 의혹이 있어 왔다. KBS가. KBS 자체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 이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듭나는 KBS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실 보수 정권은 KBS를 장악하려고 하고 진보 정권은 아니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자세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서도 정권은 KBS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보도국장 하셨던 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발단이 됐죠. 근데 그분이 말이에요. 뭐 사실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진위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이 좀 더 많이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예. 네? 본인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다 이게 저걸 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의 얘기의 신뢰성에 오히려 네. 상당히 좀 의구심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 까발리는지 예. 그러한 부분도 사실 보는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좀 개운치 못하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사무국직원 조계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 대해서 조금 밝혀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 나와 있고 유 전 회장이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왜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예, 먼저 성명서 내용을 읽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원에서 금수원 이게 저 구원파 측 대변인이 지금 이제 입장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유병헌 측에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유병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뭐 다룰 주제가 많지만 KBS 얘기를 잠깐 한 말씀 더 듣고, 예. 그러고 이제 오늘 후임 총리 누가 될지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KBS가 사실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방송으로서 영향력 1위, 신뢰도 1위를 거의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KBS가 상당히 변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제 KBS가 20분 채 방송이 19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안 됐답니다. 30분 이게 거죠. 예. 아마 군사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없었고, 네. 그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KBS 문제는 계속 곪아왔다. 예. 어떤 문제 해결이 되고 변화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는 계속 안에서는 곪아왔다.
이런 점을 갖다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어디로 가야 되나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금방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력에 자유롭지 못하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 말에 의해서 이 유족들이 할 때는 전혀 끄떡도 안 타가 이 청와대까지 가서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무수석은 또 자랑스럽게 내가 이야기해서 그랬다. 예. 이런 이야기가 오가니까 지금 이 개명천지에 국민들은 참 당혹스럽죠. 예. 세월호 참사에도 당혹스럽지만 네. 아직까지 38년도냐 어떻게 저런 모습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나 이런 건데 그 핵심은 KBS 어떤 사장의 그 인사 문제 이 그 문제가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 맞습니다. 지배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정현주 사장이 무슨 저 코드 방송을 했다 이런 논란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또, 그런 게 예. 지금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예. 대로 그것이 진보든 보수는 이 문제가 계속 골마왔다라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사장 임명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게 KBS가 국영방송이 아니거든요. 국영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의 약자 KBS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영이라면 네. 실제로 공영답게 사장의 선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에는 좀 놔줘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 방송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만들든지 어쨌든 좀 놔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이 선임 방식 지금 뭐 청문회 한다라고 요번에 예. 법을 바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청문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선임하는 그것도요. 뭐 지금 뭐 야당 추천위원 몫이 있고 여당 추천위원이 뭐 있는데 이런 방식은 좀 탈피해서 정말 예. 방송 구성원들 목소리 거기 노조가 3개씩이나 있는데 목소리 반영해야죠. 예. 계속 말씀. 예. 예. 아니, 이런 전- 예, 알겠습니다. 뭔가 그랬어요. 그 KBS 사태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오늘 잠시 이제 KBS 오늘 노조 창립일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는 출근도 안 하고 또 뭐 사장 출근하는 문제도 막지 않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KBS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